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신쌤 형충의 합반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인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육합에 대한 강의와 해인합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한 2타임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걸 한 타임으로 다 몰아서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5강에서는 사신합만 다루니까 요거는 좀 한 20-30분 정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사신합하고 해인합은 둘 다 생지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둘 다 합과 형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리 초보자들이 이제 흔하게 오해를 하는 뭐 합은 좋은 건데 파는 나쁜 거니까 결론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합파 또는 합형 또는 합형파 이게 동시에 모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 옵션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합의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서로 계약 조건이 둘 중 하나 안 맞는 것 같으면 형 수정할 수도 있고 파 그냥 깰 수도 있고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측면이다. 왜 옵션이 내 하기 나름인 거잖아. 그렇죠? 딱 그냥 강제화되어 있어서 한번 합했으면 끝까지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서로 조정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자, 사신합은 같은 생지 시작하는 기운들입니다. 사화는 사유축을 하려는 기운이고 신금은 신자진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운이 사화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유축, 금의 나라에 어느 정도 다다른 금을 보고 내가 쟤를 잘 지도해 주면은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꿈꾸던 세계로 가겠구나 같은 형태에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죠. 이거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다리를 다쳐 몸이 안 좋아 돈을 벌어야 돼서 결국은 코치로 전직을 하게 된 어떤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꿈꾸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했고 그냥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는 아무개가 내 대신 꿈을 이룰 것 같은 조금만 더 다듬으면 얘 금메달 딸 것 같은 그런 제자를 만나서 걔를 열심히 극하면서 컨트롤 해주면서 너 좀만 더 하면 유금이 될 수 있어. 너 좀만 더 하면은 너 금의 정점에 이룰 수 있다고. 너 지금 시작하는 금이잖아. 너는 이미 갖추었잖아. 나는 사화부터 시작했지만 너는 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너는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극하면서 컨트롤을 해줘서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발전해주는 관계. 이런 경우가 사신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해인합은 수에서 목으로 가는 단계고 사신합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스승과 제자를 가르치거나 뭐 코치라든가 A가 B를 도와줄 때도 뭐 작가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포기했지만 너는 조금만 더 내가 그 컨트롤을 해주면 넌 작가가 되겠구나. 뭐 이런 형태들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계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육합 관계니까 꼭 어떤 결과라든가 꼭 성과라든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보다도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어. 그게 좋아서 내가 정이라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어떤 그 여자분 누구더라? 그 뉴진스의 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분과 그 방시혁 씨하고 이렇게 쌈이 났잖아요. 방시혁이. 그러니까 방시혁이 야, 넌 내 하청업체잖아. 그러면 네가 키운 뉴진스도 내 거지. 그랬더니 그 약간 그 똑 부러지는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여자분 매니저 민희진 맞아 민희진 그분이 와서 그게 왜 당신 겁니까?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정말 내 자식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나한테 넘겨 내가 돈 더 많이 줄게. 그랬더니 돈이 중요합니까? 내가 키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돈의 논리의 정의 논리예요. 이게 정의 논리인 거야. 여기 정의 논리. 그랬더니 뉴진스가 돈 많이 주는 방시혁한테 가겠대. 아니면 자기를 정말 언니처럼 키워준 민희진한테 가겠대. 민희진한테 가겠대. 몰라. 뭐 돈을 더 얹어주면 혹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육합하고 삼합이 싸우면 시간 지나면 삼합이 다 이겨요. 원래 다. 방합하고 육합이 싸워도 누가 더 결속력이 강하냐 그러면 장기전에서는 삼합이 가장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왜? 삼합은 끊임없이 재생산돼.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해서 실패하면 다시 본론으로 다시 순환을 해. 하지만 육합 관계는 한쪽이 소진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으로 묶인 관계. 근데
모든 육합 중에서 가장 작용력이 빠른 게 사신합입니다. 그래서 사신합을 통전이라는 말도 해요. 통전이 뭐예요? 전기 통한다. 금속에 전기가 통한다. 그래가지고 사신합은 번쩍 하고 만납니다. 연애할 때 번쩍 연애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금사빠라 그러죠? 금방 사랑에 빠진다 해가지고 걔는 금사빠야. 만난 지 3일 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야 그날 밤에 뭐 이런 거 같은 거 벌써 만난 지 하루 만에 만리장성을 쌓았어. 근데 또 3일 지나서 헤어진대.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만나서 또 화해했대. 또 그 다음날 만나서 헤어진대. 이러면은 뭐야?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뭐야? 급하게 합을 탁 했다가 형 에이파 했다가 다시 또 합 했다가 또 형 에이 깨버릴까 파 했다가 다시 합 돼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신합의 장점은 빠르게 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일단 계약서 쓰고 소소한 문제는 차차 해결합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일단 그 집을 샀는데 그 집 사고 나서 보니까 뭐 사기가 걸려 있고 막 도둑 들었고 사람이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고 막 이래가지고 나 안 살 거야. 그때 알았어. 다시 얼마를 줄게. 그래서 형 했는데 형 해가지고도 그게 안 풀리면 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해인합은 다소 느리고 진득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합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무개와 2년 동안 펜팔을 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 뭐 이런 게 해인합이라면 사신합은 그날 카페에서 만나 바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뭐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급하게 계약을 했다. 뭐 아무개랑 빨리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를 시간이 없어서 그 업체랑 계약을 했다. 약간 이런 형태에서 사신합들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신합의 기본 개념. 사신합은 해인합과 더불어 역마의 합에 속한다. 빠르게 이동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하는 진취성이 중요한 거예요. 합의 작용이 빠르게 일어난 후 형의 작용이나 파의 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하나 해인합의 생합과는 달리 사신합은 극합이다. 한쪽이 한쪽을 도와주고 대가를 잘 바라지 않는 관계가 생합이라고 본다면 한쪽이 한쪽을 지도해주고 컨트롤해주고 조종해주면서 서로 정이 쌓여가는 관계,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관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장간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해인합 얘기할 때 지장간 얘기 안 했는데 자, 사신합도 좀 봐요. 이게 사신합의 지장간표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여름과 가을의 기운, 여름을 시작하는 기운과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이 서로 만나서 둘이 활짝 뛰어가지고 사신합 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해인합 목은 수가 목 밀어주겠다는 거고 사신합 수는 뭐예요? 신금을 밀어줄 테니 너의 다음 단계의 수를 추구하자 뭐 이런 관계 같은 거예요. 자, 사신합 수 지장간 관계를 보죠. 지장간끼리 서로 봐요. 자, 두 합하는 관계의 공통점은 무토를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간이 무슨 일간이냐에 따라서 이 무토가 인성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어. 인성공이면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지식을 가진, 같은 자격을 가진, 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이게 관성이면 같은 조직을 가진, 같은 계급을 가진, 이게 재성이면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같은 경제 공동체로 묶인. 그래서 이게 지장간이 무토 같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다음. 중기의 지장간을 보면은 금생수를 하고 있죠. 금생수. 중기끼리는 뭐냐면은 사화가 본기끼리는 내가 너를 극할게. 근데 극만 하는 게 아니라 중기에서는 신금의 미래가 임수거든요. 신금은 신자진을 가려고 해서 나중에 해자축을 가려고 하는 기운이 신금의 미래는 수인데 이 사가 품고 있는 금을 가지고 내가 너의 미래의 비전과 꿈인 임수를 내가 지원할게.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으면 너는 너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어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 공통점 있지? 너도 이거 있어? 나도 이거 있구나. 너 임수가 되고 싶다고? 임수를 키워내고 싶다고? 임수를 장생시키고 싶다고? 임수를 키우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금을 가지고 있어. 나는 금을 추구하거든. 내가 이 금으로 도울게 너를.
그 대신에 너 내 말 들어. 내가 너 빛내주고 너 꾸며주고 너 금 잘 되게 내가 마치 대장간에 당금질을 하듯이 금을 말랑말랑하게 내가 화력으로 녹여가지고 너가 새로운 기물이 될 수 있도록 돌덩어리인 너를 너 뭐 쟁기나 무기나 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게. 그런 요소에 그러니까 지장간 내에서 생도 있고 극도 있더라. 뭐를 생해? 이 임수, 이 신금의 미래를 생해 준다. 내 말 들으면 너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딴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한번 여성분이신데 사시납이 걸려있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자꾸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한두 달 있다 남자 도망을 가고 남자가 도망을 가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 여자가 뭐 외모도 있으시고 뭐 저기 뭐지 인물도 좋으시고 뭐 회사도 직장도 괜찮으시고 뭐 결혼 정년기에 나이도 괜찮고 네, 이제 그분이 금사빠야.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금방 사랑에 빠져. 근데 사랑에 빠지면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꾸 남자 핸드폰을 다 열어보려고 그러고 남자 일거수일투족으로 너 왜 어젯밤 8시에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지? 너 뭐 친구 만난다고? 그 누구 만나는 건데? 너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9시? 너 9시 5분에 나한테 전화해.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뭐 이런 거. 저같이 독립성 강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너 어디야? 라는 소리를 물어보잖아. 저는 그날로 끝내버리거든요. 이 사람 나 간섭하는구나. 뭐 생하는 건 자유지만 나를 극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뭐 해? 컨트롤 하겠다는 거지. 너 내가 한 거 지금 수행하고 있어? 이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남자가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무슨 꿈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남자가 뭐뭐뭐를 해서 뭐가 되려 그래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요. 걔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걔를 관리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거예요. 약간 재성적 심리이죠. 남자를 재성으로 보는 심리죠. 여자분이 일지에 사신합을 깔고 있어. 일지의 사화가 저 월지의 신금을 사신합하고 있는 약간 그런 형태. 그래서 이 관성을 만나면은 그 간섭을 하려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남자가 간섭을 심하게 당하면 도망을 가. 사라져. 연락 끊고. 그럼 막 잡으러 다녀. 막 자기 막 무서운 글도 써. 막 카톡 거기다 너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러고. 이러고 남자 뭐라고 쓴 거야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 그래서 그래서 당신 사주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간섭하지 말고 꾹 참으세요. 안 돼요. 간섭을 해야 돼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세요. 강아지를 간섭하세요. 집에 금붕어를 키우세요. 금붕어를 간섭하세요. 너 왜 오늘 내가 준 사료 안 먹었니? 하고 계속 금붕어한테 뭐라고 해야지. 고양이한테도 너 왜 똥을 여기다 쌌니? 하면서 고양이를 가르쳐야지. 너 내가 뭐 어떻게 해줄 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형태들 사신합 만났다가 헤어지고 합은 잘했는데 과도한 간섭을 할 경우 요 신금이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남자 빛내줄라 그랬어. 내가 그 남자 무슨 모임에도 데리고 가서 멋있는 양복도 사줘가지고 그 사람 내가 여기서 내가 내 부모님 앞에서 내가 멋지게도 제시를 해줬어.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 나오면 곤란한다는. 자 이제 이거는 뭐 모든 사신함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건이 좀 생각이 나. 그 여자분이 저희 사부님한테도 사주를 보고 나중에 저한테도 와서 사주를 봤던 케이스였어. 근데 저희 사부님이 그 여자분의 사주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한 거야. 아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여자분이 나한테 호신쌤이 서부당 선생님 제자라면서 저한테서 이번에 새로 사귄 남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부님이 얘기한 그 현상이 나타났구나. 이런 케이스예요. 이제 되게 초창기 그래서 좀 기억이 남아. 자 아무튼 사신합은 빠르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능하다. 다만 이게 이제 10건을 신중하게 했는데 한두 건 정도에서 뭔가 경솔한 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나 여자나 사신합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그냥 교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애가 생겼네. 뭐 교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우리 집 들어앉았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들 있죠. 제가 아는 되게 전도 유망한 청년 명리가가 있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저랑 데뷔 연도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 유튜브도 되게 구독을 하고 잘 봤는데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길에 요즘 어떻게 강의를 하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 결혼했어요. 저 애 낳았어요. 이 친구 언제 결혼한 거야? 언제 애 낳은 거야? 이 친구가 임신일주에 사신합을 쌍으로 하고 있어. 그 임신일주한테 이 정사월이거든. 정사월. 사신합. 큰 여자가 사신합을 확 해버린 거죠. 사신합. 아이고 이게 연애를
하시자마자 살림을 차리셨군. 그러니까 보통은 나 연애해요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잖아. 근데 연애해요도 소리도 없는데 저 지금 애 낳았어요. 이 소리가 나오니까 아, 빠르구나. 뭐 그렇게 갔구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해. 자기가 주식을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얼른 했다가 돈을 잃었대. 임신일주가 주식을 했으면 재극이 난 거잖아. 내 마음이 돈하고 확 결부다 돼서 확 가진 돈으로 확 주식을 산 거잖아. 그럼 확 벌기도 하고 확 잃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솔할 수 있다. 좀 더 진득하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저같이 해인압으로 한 3년을 지켜본 다음에 좋아해보자. 라는 게 아니라 사신압 바로 당장 오늘 약간 이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요소 같은 거예요. 자, 사신합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일단 합하고 나서 형이나 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빠르게 계약하거나 뭔가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거나 얼른 치고 빠지는 계약을 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직업에서 되게 유리할 수 있죠. 사신합 잘 걸려 있으면 일단 보험 같은 거 하면 계약 잘 따겠죠. 물론 나중에 AS가 좀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AS는 나중에 축술미 많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고 일단 사신합은 일단 시작을 하고 보는 거야. 생지 많은 사람한테 마무리까지 하라고 그러면 곤란해. 그렇죠? 그 마무리는 진술중미가 하는 거야. 그리고 중심 잡고 자리 지키는 거는 이제 왕지들이 하는 거고 일단 무슨 일을 벌리고 시작하는 거는 생지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호신쌤은 생지가 3개에 화계지가 하나인데 지금 왕지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명담제에서 거의 7, 8년째 지금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뭐 약간 이런 페이스죠. 자, 사신합의 기본 개념 얘기했고요. 사유축 금운동과 사화의 극합이다. 제가 좀 상세하게 프린터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제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네. 자, 사신합형의 키워드는 카리스마, 통전, 성급함. 근데 이제 합했는데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음날 또 막 다시 오라고 막 하면서 집착을 하는 수도 있어요. 끝나면 끝난 건데 자꾸 또 다시 합을 하겠다고 이런 가능성들도 있을 수가 있죠. 사신합은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해인합도 그렇고 사실 모든 합 걸린 사주들은 이게 애정이 깊어지면 집착을 서로가 할 수도 있는 약간 쿨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갑작스럽고 강렬한 작용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분쟁과 조정이 발생하기 쉽다. 사신합의 약화와 설계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화가 하나인데 신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것도 사신합, 이것도 사신합, 이것도 사신합하면 기본적으로 화의 기운으로 금의 기운을 빛나고 비추고 또 말랑말랑하게 새로운 기물로 변할 수 있게 자극을 주겠다는 건데 마치 대장간의 보일러는 하나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철물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거 화력이 딸려가지고 또 연료가 금방 소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화가 하나에 신금이 여러 개면은 그 화의 열정이 금방 소진될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인합은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은은하게 만났다. 헤어져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제가 150일 전에 죽은 고양이를 지금도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저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유, 내 프린스 고양이. 아유, 왜 내 꿈에도 안 나오니. 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좀 쿨하게 잊어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럼 확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와보니까 안 돼. 난 아직 걔를 잊지 못했어. 아유, 프린스. 이러면서 맨날 죽은 고양이를 맨날 사진 앞에 걸어놓고 맨날 눈물을 흘린단 말이지. 이런 느낌. 근데 걔 입양할 때도 되게 오래 지켜봤어. 이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면 얘가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답답해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신중하게 오래 결정해서 데리고 왔어. 근데 정이 붙었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지. 자, 아무튼 사신합. 자, 비유를 한번 볼까? 비유로 본 사신합형의 관계. 무인도에 고립된 미군과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있었는데 생존을 위해 협력하지만 구조가 이루어지면 한쪽은 포로가 된다.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해인합하고 차이점이 딱 정반대로 있는데 해인합은 해수가 인목 밀어줬잖아. 그래서 인목이 화로 갔잖아, 화. 그러면 해수 입장에서는 돈이 생긴 거잖아. 돈이 생긴 거죠. 누구를 막 밀어주고 했더니 걔가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 인목의 성과물인 화를 내가 다룰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신합은 사화가 신금을 극해서 밀어줬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둘이 목표로 하는 수로 갔어, 수로. 그럼 이제 누가 깨갱해야 돼? 수가 발생되면.
수가 발생되면 누가 깨갱해야 돼? 사화가 깨갱해야 돼. 사화가. 이게 그 무슨 느낌이죠? 왕이 될 사람을 정도전이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고려를 개혁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정도전이 처음에는 이성계와 이방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서울, 한양 어디서 세울지 모든 조직 체계 시스템까지 다 세웠는데 결국 정도전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된 이성계와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죠. 왜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다 내 덕분에 조선을 세웠잖아. 너무 까불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사신합 수가 돼서 수가 만들어지면 사화 조심이 있어야 돼요. 조심이. 사화는 조심해야 된다고. 정치에도 그런 거 있죠. 누구를 갖다 데려다가 얘 잘 키우면 대통령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준모 씨가 누구를 데려다가 이게 대통령으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개장수를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딱 만들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 너 아웃. 막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사화가 신금을 다음 단계인 수의 꿈을 이루게 해줬는데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금생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의 말을, 입에는 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사화가 금을 통제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금이 사화를 통제하는 관계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스승과 제자거나 사수나 부사수거나 뭐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를 컨트롤하는 존재이면 그 사람 잘 대해줘야 돼. 그 사람이 성공해서 서로의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면 입장이 바뀌게 된다고. 정도전이 처음에는 유리했지만 이성계를 왕으로 키우고 나면은 이제 왕으로 모셔야 돼. 거기다 대고 내가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야, 쟤 제거해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금생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남녀 간의 애정 관계로 만들어지면 내가 남자 잘 되게 해줘서 검사 되면 남자 말 잘 들어야겠지. 거기다 대고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제 남자 너 아웃 해버릴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사신합의 해제는 해수나 임목의 충을 잠깐. 사신합은 사신합에서 신금을 극하는 임목이 들어오면 사신합에서 교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서로 꼬리물기 게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사신합을 하려고 하는데 임목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뭐 신금이 와서 임목을 확 쳐버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뭐 삼각관계, 뭐 나를 돕던 어느 회사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뒤로 가서 그 회사를 갖다가 쳐버리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요지경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주에 인사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간의 꼬리물기 관계나 관계 형성이나 다양한 분쟁 조정들을 복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조정 못하면 피해자, 그렇죠? 조정을 악독하게 하면 가해자, 조정을 선의롭게 하면은 조정해주고 돈 받는 사람, 뭐 이런 전문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직업적 특징으로 보자면요. 사신합형은 형의 속성을 따르는 직업이 유리하다. 왜? 사신합으로 합을 했는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형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정, 협의, 협상 능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계엄령이 왜 났어요? 조정, 협의를 안 해서 왜 힘으로 하냐고. 협상을 해야지. 내가 쪽수가 딸리면 가서 아유, 좀 이 법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 해줄 테니까 당신도 좀 요거 좀 해줘. 그걸 뭐라 그래? 정치력이라 그러잖아. 정치력.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지. 왜 떼깡을 부리냐고. 그게 민주주의가 뭐야? 누구 한쪽에 힘 몰아준 게 아니잖아. A와 B와 C에게 균등하게 몰아주고 서로 너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좀 속도가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한쪽으로 독점되거나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라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신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협상력과 조정 능력이에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상대하고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영업사원이야. 그럼 계약이 잘 돼.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보험을 착착착 들어. 근데 또 2, 3일 지나면 또 연락이 와. 아유, 내가 모르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 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드릴게. 하자. 협상 잘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들이 계약할 때를 다르고 왜 2, 3일 지나면 다른 얘기를 해. 이러면서 에이, 다 깨! 이래버리면 이게 사신합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합이 걸려있으면 노련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마치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너도 요거 하나 줘. 그래, 내가 요거 양보할 테니까 넌 요거 좀 양보해. 가끔 내가 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 이번엔 내가 좀 참을게. 그 대신 너도 혹시 속상한 일 생기면 참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신합이라는 합과 형이 중복되는 관계에 대한 노련한 인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족한 영혼들은 20대, 30대 인생 전반부에 그것 때문에 고초를 좀 겪게 되는 거고, 그 고초를 통해서 성장 발전을 하게 되면은 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왜? 남들에 비해서 형이 잘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환경 탓을 해버리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형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형살 조정하는 일을 안 하면은요, 가끔 이 형은 내가 만지는 물건들이 자꾸 고장나는 걸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IT 장비를 가지면은 6개월에서 1년을 못 가고 잊어버리든지 깨지든지 금이 가든지 고장이라든지 뭐 물에 빠뜨리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형이 잘 발생 안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물건 쓰면은 5년, 10년 이런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한 번 쓰면 5년.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에 산 휴대폰이 갤럭시 노트 1인데 그걸 6년 썼어, 6년. 나중에 AS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폰을 바꿨어.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걔는 아주 늙어 죽어서 그냥 다 부서질 때까지 안 바꿔. 이 넥타이 봐. 지금 내가 이 넥타이 10년째 메고 있어. 제 동영상, 10년 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호신쌤은 저 넥타이를 이거 지금 10년 된 넥타이야. 여기 지금 꼬질꼬질 하잖아. 지금 내가 몇 번을 빨아서 내가 이게 저기 지마켓에서 내가 지금 5,000원 주고 산 넥타이인데, 아니, 호신쌤 돈 좀 벌었으면 좀 좋은 거 쓰시지? 근데 왜? 내가 정이 많잖아. 정이. 그러면 내가 이거 10년을 냈으면 정이 있겠어, 없겠어? 안 바꾸지. 내가 이 옷 봐. 이 옷도 지금 한 6, 7년 됐거든요. 안 바꾸잖아. 내 허리띠 안 바꿔. 난 뭘 안 바꾼다고. 왜? 정이 들었잖아. 그래서 가끔 넥타이 선물이 들어와도 내가 그 넥타이를 당근에 보내고 난 계속 이 5,000원짜리 넥타이를 쓰고 있다고. 왜? 정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지. 이제 뭐 이런 요소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요소들. 자, 뭔 얘기하다가, 형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 형이 과도해지면은 내가 다루는 것들이 쉽게 파손되거나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형태들로 좀 봐야 돼요. 예전에 저희 사부님하고 같이 명리 공부할 적에 우리 사부님의 친구이자 저한테도 좀 지도를 해주신 그 청담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청담 선생님이 기사일 기사시에 신월, 그러니까 사신합을 더블로 하고 있죠. 신월의 기사일주가 시주의 기사를 사신합 하고 있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왜 내가 건들면 다 망가져? 왜 내가 건들면 오래를 못 가? 파쇄왕이야, 파쇄왕. 그분이 만지면 다 망가져. 좀 있으면 금방 고장이 나. 막 이런 형태들. 저는 중고를 가져다가 잘 닦아서 쓰면 얘가 안 죽어. 도무지 좀 고장이 나야 내가 바꾸던가 할 텐데.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직업적 특정은 사신합형은 형의 속성을 띠는 직업이 유리하다. 기술공정, IT, 특수가공, 성형기술, 그죠? 뭐 고치고 바꾸고, 뭐 교정하고, 수리하고, 뭐 협의하고, 그러니까 법무 쪽에 형살도 있고, 뭐 기계공학 쪽에 형살도 있고, 요리 쪽에 형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옷을 수선하든가, 뭐 바꿔주든가, 체형을 바꿔주는 일도 되고, 의료계통에서도 형살이 많이 동원되죠. 뭐 잘못된 뼈 깎고, 뭐 성형 수술할 때 형자도 비슷한 형자예요. 뭐 가공하고 성형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에서 유리하죠. 의료보건, 의료계 수술 분야, 뭐 군사 법무, 군대, 경찰, 검찰, 뭐 사법기관, 이것도 형살 조정이죠. 분쟁 조정, 뭐 협상가, 해결사, 뭐 영업 같은 거 하면은 막 협상도 있고 해결도 하고 내가 줄게 뭐 하자 하면서 이제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형살이 가득 들어 있으면서 합까지 들어 있는 아주 재밌는 사주예요. 아주 재밌어. 그래서 사신합은 진짜 재밌어. 액티브하죠, 액티브. 자, 키워드는 성급함, 뭐 집착, 뭐 카리스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젊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직접 겪으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엄마가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아빠가 해결해 주세요, 뭐 누가 해결해 주세요,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제극인의 사신합이 걸리면, 제극인이 뭐야? 판단 내리는 거죠. 기획, 생각, 판단, 유레카. 성급한 판단으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식신, 제살이 사신합으로 걸리면은 살을 제압하려다가 일단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가 불을 끈 줄 알았는데 다시 다른 환경 문제가 벌어진다든가 약간 이런 법. 일단 끄고 보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원래 민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 급하면 바닷물을 갖다가 원자로에 쳐 넣어버리는데, 바닷물을 일단 원자로에 넣어버리면은 그게 설사 복구가 되더라도 그걸 못 쓴대. 바닷물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 있는 걸 못 써버린대. 근데 정 급하면 일단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어서 빨리 폭발하기 직전에 원자료를 식히자. 뭐 이런 거 같은 형태에도 일단 사신합해. 그 다음 생기는 문제는 그 다음 해결하자. 긴급하게 처리를 할 때 같은 때 유리하겠죠. 지금 자동차가 도로에서 지금 사고가 났어. 빨리 이 차를 치우지 않으면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럼 빨리 어느 레카차를 불러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금 불나서 소방차가 그 홍제동의 화재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불법 주차 차들 때문에 그 소방차가 올라가다가 못 가. 중간에 파이프가 못 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신합 걸린 사람으로 보이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에이 뒷일은 모르겠다 하더니 소방차 1호차에 올라타가지고는 에라 모르겠다 아주 밟어.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거기 불법 출사된 차들을 그냥 다 접촉사고를 내면서 화재 현장까지 가. 그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불법 주차한 차는 소방차가 치고 가도 보상 안 해주는 식으로 법이 바뀌죠.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접촉사고 내고 밀고 가버리면 나중에 다 보상해줘야 돼. 뭐 그런 거 같은 것들. 상관 폐인이 사신합이면 상관이 정인으로 재화되기 전에 재극인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상관 폐인은 자격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결해줘야 되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뭐 양심을 판다거나 돈에 의해서 누구를 합격시킨다든가 돈에 의해서 시험을 다르게 봐준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주의하라.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사화와 신금의 상호작용. 사화는 신금을 당금질하여 완성하려 하지만 신금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참고 이겨내면은 결국 사신합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신합형수, 사신합형수 하면서 결국 수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금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의 수로 가게 되면은 그런 요소죠. 자, 이런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식신제살이 사신합형으로 나타날 때, 상관경관이 사신합형으로 나타날 때, 분겁쟁제가 사신합형으로 나타날 때, 이 아극제가 사신합형으로 나타날 때. 이게 쟁제가 사신합형으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이게 요거 사례만 한번 보죠. 사회에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금전재물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금전재물 활동을 나를 이렇게 천간으로 띄 올려준 나를 지지하고 기반이 돼주는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과 사신합으로 내가 돈 벌면 너희들한테도 혜택을 줄게 해서 이런 거죠. 어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 무슨 막걸리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됐어. 마을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십시일반 돈도 지원받아가지고 내가 막걸리 공장을 차렸기 때문에 그 막걸리 공장을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특히 마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수익이 발생하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 사활을 통해서 올라선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공동으로 나눠 먹는 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근데 둘 중 하나가 욕심내버리면 깨지죠. 사화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신금을 과도하게 다수쓰려고 한다든가 또는 내가 신금을 벌어놓고는 사화한테 안 주려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둘은 합형 뭐 이렇게 하면서 합파형 하는 형태들이 계속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랑 동업협업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계약서를 싹 써서 이 사람과 긴밀한 협력으로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사주에 사신합이 딱 걸려있다. 그 사람이 제안을 했더니 3일 후에 그럽시다 하고 왔다. 그러면 4일째 다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하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서로 일단 계약하시고 나중 문제는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서 해결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이 사람의 영혼의 성숙도나 영혼의 역량이 좀 되게 높은 사람이면은 부작용은 거의 안 나고 되게 긍정적인 작용으로 잘 나타나는 되게 능숙하게 서로 협의할 점들에 대해서 상대 입장 배려해가지고 이런 거 앞으로 나중에 조정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거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난 일단 이런 입장으로 취할게요. 되게 능숙하게 해결을 할 거고 이게 영혼 성숙도가 떨어지거나 영혼 역량이 많이 떨어져서 경험이 부족한 영혼일 경우에는 일단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다. 뭐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참고로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역할을 맡을 때도 있고 어쩔 땐 내가 이 역할을 맡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동시에 이런 일도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가 동시에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애엄마가 와서 초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가족 상담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와 자기 사주를 봐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나를 과도하게 간섭을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한테 벗어날 수 있겠니? 나 미치겠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매사에 맨날 전화해서 너 지금 뭐 하냐? 왜 내 말 안 듣냐? 왜 내가 준 김치 안 먹냐? 왜 김서방 그거 안 차려줬냐? 왜 뭐 안 했냐? 왜 내 말대로 해라? 계속 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왜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그래서 어머니하고 관계를 좀 끊고 싶대. 그다음 그러면 이제 자기 딸이 있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인가 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딸하고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딸 잘 되라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딸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엄마 싫다, 엄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관계죠? 어머니하고 나와의 관계가 입장 바꿔가지고 나와 내 딸의 관계로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제3자는 들어보면 알겠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뭐에 씌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그걸 인식하는데 자기는 그걸 인식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가끔 챗GPT하고 대화할 때 챗GPT한테 너 누구야?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나와. 너 버전 뭐야? 그러면 너 지금 무슨 기능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챗GPT가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자기 버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챗GPT가 엊그저께 비용이 얼마로 그 제도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챗GPT 멤버십 저기 프로 버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무슨 유체이탈 화법 같은 걸 쓰는 거야. 챗GPT가 뭐야 같은 소리로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회사의 제품이니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보시오. 그리고 링크 하나 띵 남기는 거야. 지가 챗GPT면서 지가 챗GPT인데 자기가 챗GPT인 줄 몰라. 꼭 그 느낌 뭐야? 얘 자기가 인공지능인데 자기가 인공지능인 줄 모르고 인격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운이 걸려 있잖아요. 그 기운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 수도 있어. 매우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자기 딸한테 하고 있는 행동을 자기 어머니가 나한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왜 자기는 딸한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지? 물론 뭐 나는 다 큰 어른이고 우리 딸은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관계의 숙제는 이제 딸이 손녀한테의 관계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막 싸우고 분쟁하고 멱살 잡고 가정폭력이 일어난 집에서는 긴장해야 돼. 내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건의 숙제는 부모 때 풀지 못한 그 사건은 나 때에서 또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라는 거야. 내가 그 부모를 비난하면서 부모를 비난한다는 것은 부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비난을 하지 않아. 동정을 하지. 동정을 하든가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안타까워. 아버지가 너무했어. 아버지 그래서는 안 돼서는데 안타까워. 보통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돼. 그게 그 단계를 넘어선 거야. 근데 그 단계에 머물거나 그 단계보다 아래면 탓을 해. 탓을. 그러면 그게 나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나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근데 내가 그 숙제를 못 풀면 내 자식으로 또 내려와. 내 자식에서 그 숙제가 또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신합은 얘가 얘를 극하는 것이고 얘가 얘한테 극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극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극을 당하는 일이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주는 나한테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나 이런 점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발전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 속이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으면 형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골치가 아픈 거고 소송 고발이 일삼는 거고 이제 형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잘 알아서 아예 그냥 형이 생길 것까지 미리 다 예측해가지고 미리 그런 조항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라든가 두세 번 정도 확인을 시켜 놓는다라든가 뭐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신합형은 여자친구한테 꽃 사줄 때 물어보고 돈으로 줄까 꽃으로 줄까 그거 하라니까. 선물 사줄 때 괜히 비싼 거 사주고는 요거도 먹지 말고 너 그거 내가 이태리 타올 필요해? 나 이태리 타올 필요 없어. 나 무슨 손수건이 필요해. 그거 들어보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지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 협상 같은 거죠. 네, 질문. 만약에 신이나 사가 12운성 중에서 쇠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더 능숙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쇠지는 되게 능숙한 인자죠. 노련한 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하고 아니면 장생 기운이라 그럴 때 그런 기운하고 맞닥뜨리면 장생은 의욕은 있는데 아직 네, 노련하지 그러니까 못한 좀 기운이고 어리게 이제 쇠지는 너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런 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거죠. 능숙함이나 이런 게 조금 배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요? 12운성적 성향까지 합치면은 그런 식으로도 좀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주를 다 정확히 봐야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사회의 관성이 정평관이 서로 복합되어 있는 사회에 나는 경신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신합되어 있는 거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통제하고 또 요 경금을 발전시켜서 유금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존재가 사화죠.
사신 육합으로 갔지만 이 사화는 궁극적으로 너가 유궁으로 한 단계 발전해서 사유축 삼합을 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상대 이 사회의 정사가 나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높여서 아유 좀 살 좀 빼면 더 이쁠 텐데 아유 공부 좀 더 했으면 너 이 학교 갔을 텐데 아유 너가 요 숙제 좀 요거 좀 더 했으면 너 요걸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아 학원에 요거 좀 다니면 너 나랑 같이 요 사업 좀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또 이 신금은 여기 계수를 펼쳐가지고 뒤치기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뒤치기 공격. 이거를 돌려차기 공격이라고 하죠. 돌려차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극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차기. 그런 거죠. 아유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엄마 너무 무식하대. 옆집 아줌마가 그런 거야? 지가 그러는 거지. 지가 그러는 거죠. 아유,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회사 좀 있으면 망할 거래.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보니까 이 회사 보니까 무슨 보고서 보니까 이거 좀 있으면 망하겠구만. 이런 식으로 말 퍼뜨리고 다녀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는 데서 자기가 한 거야, 이거. 자기가 한 거. 되돌려차기. 이 경신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관을 되돌려차기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신합은 아무튼 그래도 일단 사신합 걸린 사람 정 많다. 이제 정 많다. 이럴 수도 있다. 같은 거죠. 정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정이 좋아.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나의 인성으로 사회의 상관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자라면 이분들이 누구예요? 이게 내 제자죠, 제자.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제자들이 크면 제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 청담 선생님도 기사일주에 이게 갑신인가 뭐 뭘로 이렇게 사신합이 2개나 걸려 있는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제자들이 자꾸 아유 선생님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이제 딱 강의 한두 번 듣고 바로 강의 수강을 해. 그래서 그냥 2, 3개월 정도 수강을 하고 나면 자꾸 제자들이 아 선생님 좀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일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또 오기도 잘 오고 또 가기도 잘 가고 뭐 이런 형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건 잘 쓰면 되게 능숙하게 기운이 이게 노련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노련해야 된다. 이효리 사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화토가 되게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재주를 많이 부리는 어떤 뭐 그런 사주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사신합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니까 뭐 아무튼 이효리 하면은 작달막간 체구인데 되게 여자가 카리스마가 있고 약간 강다구가 있고 그냥 그런 느낌들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결혼해서 아기 낳았다는 그 명의가랑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주를 가진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이분 남자가 아니야. 근데 이게 유튜브 쪽에서 조금 이름을 알리신 되게 청년 명의가 아니고 되게 젊은 그 인기 있는 그 명의 선생님하고 사주가 똑같이 생겨서 내가 좀 특이했었어. 근데 이분은 이 형살 직업을 활용해요. 지금 법대 졸업 후 판사입니다. 판사. 사실 명의 상담가도 형살 직업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죠? 판사도 그렇죠. 이게 이제 우주에서는 명의 상담가나 판사를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자신의 전공이나 기량에 따라서 좀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신합이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사신합이 쌍으로 걸려 있으니까 내 주변에는 늘 어떤 돈 문제나 인성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 경솔하게 일어난 어떤 계획이나 합으로 인해서 뭔가 분쟁 조정들이 수시로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분쟁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가해자가 될 것인가, 중재자가 될 것인가. 내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실적을 올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일을 해주면 이렇게 사명이 잘 발생하는 사주들은 오히려 그 형사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직업을 갖추게 되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형태는 만약에 금융 분야에서 형살 조정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신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이 프린트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